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실제 제 수강생분들 중에 낙찰받은 사례를 실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부동산 경매 강의 2시간짜리를 수강하시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학습하신 뒤에 바로 반복적으로 입찰을 하셨고 결국에는 낙찰을 받으시고 전세 세팅만 하셨는데도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통장에 4천만 원이 남게 됐습니다. 제가 물건을 뒤에서 상세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또 느낀 게 수강생분들 중에는 생각이 많으신 분이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주식도 좋아 보이고 뭐 부동산 경매도 좋아 보이고 부동산 경매를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이게 나중에 시세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출이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물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한다고 한들 입찰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다. 오히려 낙찰 받으신 분들을 보면 묵묵히 본인이 궁금한 부분은 본인이 해결을 하시고 이 정도 준비가 됐다면 계속 입찰을 하시고 결국에는 저한테 낙찰을 받고 나서 연락을 주시죠. 낙찰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저도 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정말 그런 분들은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시 돌아와서 수강생분이 낙찰 받았던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수강생분이 받으신 물건입니다. 주소는 이제 수강생분이 좀 가려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가렸고요. 은평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외관상으로는 빌라같이 생겼죠.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에는 오피스텔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은평구에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라나 아파트를 받으셨다면 대출이 아마 40%가 나올 건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분이 대출을 77%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이에요. 대출이 나오는 게 뭐 외관상 빌라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저건 빌라야 라고 안 하죠. 건축물 대장상에 어떻게 등재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건은 오피스텔로 등재가 되어 있었고 낙찰 금액에 대비해서 77%의 대출금을 받았습니다. 현재 주거형 시설 중에서 대출을 77%까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 오피스텔밖에 없어요. 지역에 상관없이 대출이 70에서 80%까지 나온다고 제가 앞선 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오피스텔을 받는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피스텔이고 뭐 전용 면적은 11평 정도 되고요.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그리고 낙찰 받으신 금액을 보면 최초 감정가가 1억 3,900에 돼 있었고 한 번 유찰이 된 20% 깎인 뒤에 저희 수강생이 입찰을 하셔가지고 4명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1억 2,500만 원에 쓰셔서 낙찰이 되셨습니다. 90% 가격이면 좀 높게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감정가라는 건 시세도 반영을 하지만 시세 외에도 뭐 토지 가격이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세와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뒤에서 그거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 계신 분은 2017년도 6월에 전입 오신 보증금 1억에 전세로 김창환님 께서 살고 계셨었고요. 지금은 이사를 가셨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초설정 권리 일자를 보니까 2014년 3월 27일 날 신한은행의 근저당이 소멸 기준이 되고요. 이 소멸 기준 뒤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임차인분은 돈을 다 돌려받건 안 돌려받건 낙찰자는 상관이 없으십니다.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낙찰자한테 돈을 달라고 할 권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 2,500만 원 정도를 잃으시는 케이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낙찰자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6호선 구산역으로 도보 5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정말 위치적으로는 초역세권이고 주변에 학교들도 있어서 학생 자녀를 둔 부모 가정이 들어와 살기에도 굉장히 쾌적한 지역이고요. 시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매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찰 받으신 물건의 면적은 전용 11평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25.92제곱미터의 면적은 실제 전용 8평 면적입니다. 저희 물건보다 더 작은데도 시세가 1억 5천이 넘죠. 그러면 저희 물건은 당연히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상회할 겁니다. 매매가로 치면 1억 8천까지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물건을 1억 2,500에 받은 거니까 그걸로만 5,500만 원의 매도 차익이 있는 거죠. 물론 바로 팔게 되면 단타 매도라고 해서 양도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양도세를 과다하게 내면서까지 바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여기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향후에도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실제 수강생님도
보유하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하셨고요. 수강생분은 반전세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보증금 1억 6천에 월세 10만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2,500에 받았는데 보증금으로 1억 6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3,500만 원이 남고 추가적으로 월세까지 받게 되는 거죠. 실제 저희 수강생분의 낙찰 받으신 물건의 실거래가가 여기에 찍혀 있습니다. 1월 26일 날 거래를 완료하셨고요. 건물의 외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빌라고요. 로비 공동 현관문에는 이제 비밀번호 키도 있어서 보안 유지도 되고 있었고요. 거리도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뭐 빨간 벽돌의 빌라 이런 것도 아니고 지어진 지가 이제 10년이 됐고 건물 관리도 꽤 잘 되는 편이어가지고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깔끔했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수강생분이 이제 이 물건을 조사하시면서 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역세권 입지, 구산역까지 도보 2, 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셨고요. 초중고가 인근에 있어서 또 초중고 자녀를 두신 분이 살 수도 있겠다라고 조사를 하셨고 여성 안심 귀갓길 등 이제 치안이 굉장히 양호하게 되어 있었고요. 건물 관리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 지어진 건물치고는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장하시면서 거기에 그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까지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6호선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시는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최근에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만 났는데도 이렇게 큰 금액이 남게 됐죠. 3,500만 원이 남는다고 했고 저희 수강생분은 굉장히 또 운이 좋았던 게 안에 인테리어를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계약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까지도 아끼신 거죠. 살고 계셨던 분 이사 협의도 원활하게 됐고 영도 부분에서는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이랑 협의가 잘 돼서 낙찰받은 게 12월 16일이고 기존에 살고 계셨던 분이 이사 나가신 게 2월 24일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2달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셨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감사하게도 본인이 사는 동안 임차를 맞출 수 있도록 집을 보여주는 것을 동의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간 안에 계약이 돼서 살고 계셨던 분이 나가자마자 바로 임차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운도 입찰을 하시고 낙찰을 받으셨으니까 이런 행운이 또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조차 하지 않으면 이런 행운도 찾아오지 않겠죠. 낙찰을 받지 않았으면은 찾아올 수 없는 행운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행운이 찾아오길 바란다 라고 하시면은 뭐라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 행운이 찾아온다는 걸 저는 좀 반복해서 말을 하는 편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강생분의 생각도 동일해요. 굳이 바로 팔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기본적으로 서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은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전세만 나도 지금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해서 뭐 양도세까지 낼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나도 저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자신감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낙찰받은 결과만 보시면 안 되고 이분이 이거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사와 얼마나 많은 입찰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한 번 입찰해서 이 물건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많이 조사를 하셨을 거고 또 입찰을 하셨을 거고 또 많은 고민을 하셨겠죠. 여러분들도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사실 수익 내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거기까지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물건 조사를 하시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 있다면 스피드 옥션 내에 즐겨찾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중에 이제 스피드 옥션 한 달 이용권을 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용권을 받으셔가지고 물건 검색도 하루에 본인 목표치를 정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물건이 나오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검색도 해보시고 조사도 해보시고요. 인터넷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조사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고 그런 조사를 해보시면 반복하다 보면 속도가 붙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물건을 보실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 이 물건처럼 좋은 물건이 여러분들이 낙찰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낙찰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시고 저한테 수익이 났습니다 라고 자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셔야 그게 또 제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긴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경매로 도움되는 영상 많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